네, 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를 통해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 시간에 이가란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도 어땠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같은 멘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빠지면 더 빠지려나 보다 걱정이 됐는데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올라가나 보다 싶으면은 또 빠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가 누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한 주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에 해외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10년물 장기 국채가 올라가고 있고 미국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단기 종목의 모멘텀을 찾는 시간이 지금의 대박 캘린더 시간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을 한 종목만 선택을 해서 리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어떤 게 있었냐면 3월 10일 날 미국 아마케에서의 일정이 있었다. 그 초록 발표가 있다라고 하면서 매드팩토와 ABA 바이오를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ABA 바이오를 선택을 해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A 바이오는요. 증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린 속에서도 ABA 바이오는 굉장히 굳건히 버텼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좀 보여줄게요. 자, 조금만 더 크게 키워보면 자, ABA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어요. 내려왔는데 자, 증시의 변동성은 굉장히 컸습니다. 위, 아래 쭉 뺐다가 쭉 올라왔죠. 그런데 ABA 바이오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5%의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단기 수익률은 나타날 수가 있었죠. 자, 그런 다음에 밀리는 듯 했지만은 2만 원대의 가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2만 원인데 요 2만 원을 깨지 않아요. 깨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주고 있는 게 ABA 바이오입니다. 자, 이 종목은 4월 10날부터의 일정이 바로 이제 ABA 아마케, 미국 아마케에서의 발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누적되어 온 기술 수출의 금액 또한 굉장히 상당하고 이번을 통해서도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해요. 전략은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유의 관점으로 지켜보시고 2만 원이 깨지게 되면 조금 더 시장이 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모멘텀만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2만 원 이탈을 하게 되면 조금 비중을 축소를 해 나가시면서 리스크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만 원이 깨지지 않고 종가상 2만 원입니다. 종가상 2만 원이 깨지지 않고 지켜진다면 충분히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요 위에 있는 60선 라인 2만 5천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빠져도 크게 안 빠집니다. 오히려 시장 반등 나갈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박 캘린더 시간에 말씀드리는 단기 모멘텀의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보다도 사실 이거를 좀 더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지금의 시장을 종목 말고라도 실시간으로 지금의 시장이 빠지면 왜 빠지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빠질 건지 만약에 빠지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실시간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냐면 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면 링크가 갑니다. 그곳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시황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들어오는 방법은 문자 메시지에서 받는 사람에다가 샵을 포함합니다. 샵 2034를 넣으시고요. 내용란에 이가람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가 갑니다. 그 링크 안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리뷰와 시황적인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참고사항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에 일정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이죠. LG전자가 이제 미국에 있는 룩소프트라는 회사하고 전장 합작사인 알루코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본격 활동이 시작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하고 합작 법인 설립이기 때문에 미국 쪽을 통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포메이션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영업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LG전자가
전장 쪽으로 한 발 앞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전자 굉장히 좋게 볼 수 있겠고 차트는 조금 이따 볼게요. 자, 그다음에 MK전자는 이게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족 현상에 따라서도 수혜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사업 현황에 대해서 기관들한테 소개를 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 올라오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노코하고 제이언트 스템이라는 공모는 청약을 합니다. 제노코는 이제 위성 관련된 종목이 되겠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요. VFX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넷플릭스하고 하나 또 뭐 있죠? 디즈니. 여기에 모두 통과가 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디즈니와 요 넷플릭스 관련해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졌죠. 거기에서도 수혜받을 수 있는 게 자이언트 스텝이기 때문에 요거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에서 많은 지표 발표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중국의 변동성을 봐야 될 건데 여기서 제가 LG전자를 좀 차트를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는 조금 전 상담 시간을 통해서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저의 의견도 있으니까 LG전자를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이전에 차트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요. 최근에는 눌림이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10만 원 아래에 있었던 거 굉장히 아래에 있었죠. 하지만 작년부터 굉장히 크게 올라왔고 올해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이번에 1분기도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고 있다 보니까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LG전자, LG이노텍,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서 지표가 되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때 LG전자가 빠지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 내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럼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LG전자는 1분기 동안 좀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시장에 따라서 빠질 수가 있는 건데 LG전자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윗자리 정도 박스권은 볼 수 있겠죠. 그럼 한 16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래자리를 본다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LG전자는 버릴 만한 종목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나는 소량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탈해서 빠진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신다면 1분기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장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겠고요. 또 전기차 관련해서도 또 크게 나갈 수 있는 게 LG전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장기로도 모아가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의 일정은 이제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네오 이뮤텍 신규 상장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지표가 있는데 네오 이뮤텍의 관련 주들은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갔을 종목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제네시스 유한양행인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네오 이뮤텍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 지역에 있는 그랩이라는 종목도 있고 우리나라의 마켓컬리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의 그 종목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화요일에 넘어가서 수요일날의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의 일정을 보면 바이오다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 예정이 있고요. 근데 미국 FOMC가 있고 삼성전자 주총과 언팩 행사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미국 FOMC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 저 다음 화면에서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는 거는 코로나 이후로의 글로벌 저축률이야. 특히 미국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저축률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축을 많이 안 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긴급 자금을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자료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10년물 미국 국채의 10년 채권 수익률인데 원래 0.5에 있던 게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1.5까지 올라갔고 지금 현재 1.6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급하다. 그래서 이거를 연준이 잡아주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위스트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YCC 뭐 수익률 곡선을 조정을 해서 국채 수익률을 매입을 해가지고 단기를 팔고 장기를 사면서 수익률을 낮춰줘야 되는 것이 연준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아마도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YCC는 안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 다음 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다른 것보다도 이거는 주간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고 있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실직을 했어요. 실업을 했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달라고 신청하는 사람 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고 내려가죠. 그러면 긴급자금 투입해주고 부양책 해주고 경기 부양이 됐다면 이게 더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데 멈춰 있죠. 이게 지금 연준회에서의 고민거리입니다. 왜? 고용이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월 달에 만약에 고용 보고서 발표에는 뭐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지금 전주와 이 전전주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서프라이즈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국면도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 고용이 제일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서 만약에 국채 금리를 건드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부양책을 펼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커지는 시기라서 이번에는 5% 트위스트와 YLCC 이 키워드 두 개는 아마 가능성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싶고 한 가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SLR 규제라고 해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은행권에 더 넓혀주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게 이번에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데 이거라도 만약에 연장을 시켜준다면 시장은 조금 더 안정세를 찾아갈 수는 있을 만한 이유가 되고요. 만약에 이것도 완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권이 이미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비율 레버리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비율 때문에라도 내다 팔아야 될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종료하겠다라고 하면서 은행에서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결을 해준다면 시장의 충격은 조금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FOMC에서의 기대감보다도 오히려 FOMC 이후에 다른 이슈적인 부분들을 기대를 하면서 증시를 바라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또 조금 더 키워드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중요한 내용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바코 기간 IR 하고요. 유럽에서 이제 백신 경제 준비하고 있고요. 미국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방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목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목요일 날은 SK바이오사이언스 신규 상장 예정되어 있는데 매도나 물량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미중 고위급 회담이 개최가 됐는데 좋은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좋은 내용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본회의가 처리가 되고 진입뮤직이 이제 FNC 엔터와 함께 하는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정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스펙 합정 상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만 지켜보시면 좋은 일정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일정을 보자면 이제는 금요일 날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단일화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인맥 테마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건 인맥 테마인데 서울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발표가 굉장히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는 건설, 뭐 시멘트 이런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주는 뭐 뒤에 ENC,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건설주와 시멘트 관련 쪽으로 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나기술이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하는데 금요일 날이 이제 마지막으로 무상증자 받기 위한 매수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기술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선모의사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이제 미국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북경 관련된 일정이 있습니다. 자, 요거 외에도 제가 그 다음 주 일정을 미리 준비해왔는데 정기주총이 굉장히 많죠. 자, 정기주총에서 내용을 보자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20날 이제 위성 관련된 일정이 있었네요. 요거 관련해서 우주 관련 종목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죠. 뭐 LP 위성과 여러 가지 한국 항공우주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넘어가서 하나만 더 일정을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일정이 두 개가 있는데 맨 앞에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게 정기주총을 합니다. 근데 안건에 이게 있어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겠다. 그 얘기는 어떤 임원들한테 요 주식 매수 선택권을 준다는 얘기 때문에 요 단가, 요 가격대는 지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주총에서 요거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시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총이 있다면 그 종목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 제가 또 다 정리를 해서 문자를 보내신 분들한테 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완성된 본이 아닙니다. 요거 외에도 같은 일정이 뒤에 하나 더 있는데 그런 건 제가 완성본에 넣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에 대한 분석이 실시간에 필요하다 하신 분들과 이 방송의 자료와 정부의 일정까지 들어가 완성본들 필요하신 분들 또 저와 함께 좀 가족이 돼서 가족과 함께 손잡고 이겨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 여셔가지고 샵 2034 그 내용에다가는 이가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하고 함께 손 꼭 잡고 이번 시장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대박 내는 또 나머지 3월 한 주간 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